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국민의 분노에 눌려서 김제동의 강연이 취소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무서운 본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좌파의 장기 집권과 관련된 풀뿌리 교육 전술, 좌파의 공포스러운 도덕적 해이, 제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5개의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상의 제3자 횡령입니다. 제3자 뇌물이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뇌물을 받되 자기가 직접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인이나 아니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대신 그 뇌물의 이득을 취하게 만드는 것. 제3자 뇌물. 제3자 횡령이라는 범죄는 없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은 제3자 횡령입니다. 박정현 구청장이 구청의 예산을 횡령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예산으로 김제동의 강연료를 터무니없이 줌으로써 정상적으로 줘야 되는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나 저는 150만 원짜리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나 이렇게 줬다고 하면 횡령이 아니지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줘야 되는 것 이상으로 천수백만 원을 더 줬다면 그 천수백만 원은 제3자 횡령에 해당합니다. 제가 만든 범죄의 이름입니다. 제3자 횡령. 이거는 좌파 퍼주기, 좌파 환경운동단체 출신 박정현 구청장이 좌파 인사, 좌파 세력에게 무조건적인 퍼주기 하는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좌파의 물주가 된 것과 똑같이 KBS가 역시 좌파의 물주가 돼서 김제동에게 1년에 7억씩 퍼주게 하는 것과 똑같이 그 김제동에게 7억씩 퍼주는 것도 제3자 횡령입니다. 박원순이가 김어준이에게 교통방송 시사 프로 진행료로 하루에 100만 원씩 주는 것도 이것도 제3자 횡령입니다. 두 번째, 좌파의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말이지 제가 만약에 그런 정도의 액수의 출연료 제한을 받았다면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출연료를 낮췄을 겁니다. 왜냐? 초청하는 대상이 가난한 일개 구청이기 때문에 대전 대덕구는 재정 자립도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전의 5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가장 가난한. 아니, 아무리 재정 자립도가 좀 더 높고 대덕구보다는 사정이 좋은 기초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저 정도의 액수를 받으면 저는 대폭 자발적으로 낮췄을 겁니다. 이건 너무 많다, 너무 무리하다, 이런 식의, 이거는 어떻게 그 구청에서 이런 식의 여력이 있느냐, 안 된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덥석 받아 먹는 김제동이나 그것을 퍼주게 하겠다고 적지 않은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였던 박정현 구청장이나 저는 이 김제동의 얼굴에서 김기식의 얼굴을 봅니다. 김기식의 도덕적 해이. 국회의원이면서 그것도 정무위에 야당, 민주당 간사를 하면서 국민 세금 3천만 원, 9박 10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9박 10일 동안 여비서 한 명만 달랑 데리고 피감기관의 예산 3천만 원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저는 그 발상이 저의 어떤 합리적인, 저의 평상시의 상식과 순리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김기식 사건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좌파의 멘탈리티, 도덕적 해이. 아, 이 좌파의 위선과 해이가 이 정도로 망가졌구나. 김기식뿐만 아니라 김의겸, 김제동, 맨 위로는 문재인,
김정숙, 이런 김기식류의 좌파의 도덕적 해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 세 번째, 양극화에 대한 좌파의 위선. 말로는, 행동은 저렇게 하면서 말로는 자기네들이 양극화 해소가 첫 번째 주력 사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정현 구청장도 취임 초기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공약으로 양극화 해소를 내걸었습니다. 제가 김수현 대전 대덕구 의회 부의장, 대전 대덕구에는 구의원이 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당이 3명입니다. 과반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재선 의원 김수현 부의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새벽 6시부터 주민이 전화를 해서 호소하고 항의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개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여성 유권자는 자신이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에 꼬박 일하고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을 채 못 가져간다. 그런데 90분의 외부에서 온 강연자에게 1,550만 원이라니 이게 구청이 제정신이냐. 이런 항의, 그리고 저 대전 대덕구청의 행정 담당실에도 엄청난 항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말로는 양극화 해소를 하면서 초양극화 좌파 퍼주기를 하는 이 박정현 구청장. 김기식의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지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을의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 이런 식의 무슨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생쇼를 하면서 김기식 같은 사건이 터졌는데 김기식을 감싸고 문재인 대통령은 열흘 동안이나 김기식에게 월급을 줬습니다. 네 번째, 좌파의 장기 집권 풀뿌리 교육 전술이다. 김수현 대덕구 의회 부의장이 제게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박정현 구청장은 민주시민 아카데미라고 하는 구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사 10명의 면모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 전 서울시 교육감 좌파 광노현, 민노통의 대전 충남 지역 본부장, 환경운동연합의 대전 사무처장, 인권 관련 운동단체의 대전 충남지부 사무국장, 한미동맹의 비판적인 대표적인 좌파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 좌파 환경단체 출신의 박정현 구청장, 나머지 4명은 이름 모를 교수들인데 100% 좌파 성향의 교수들일 겁니다. 이 10명의 좌파 인사를 불러다가 무슨 환경이니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풀뿌리니 이런 거를 민주시민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주민들 상대로. 김수현 부의장의 표현에 따르면 완전히 행정을 하라고 뽑아줬더니 좌파 이념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대전 대덕구 출신도 아니고 서구에서 시의원을 하다가 이 대전 대덕구로 왔는데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한국당이 잘못해서 불러일으킨 이 좌파 광풍, 민주당 광풍에 그저 덩달아 구청장이 된 인물입니다. 5번째, 주민 소환 제도로 구청장을 쫓아내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 주민 소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15%의 서명을 받아서 발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투표율이 3분의 1이 넘고 그리고 유효 투표 중에서 과반수가 구청장 소환을 결의하게 되면 구청장은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역사상 2번 있었는데 2번 다 참여 투표율이 3분의 1에 해당되지 못해서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저는 외국 같으면 당장 주민소환 제도를 이용을 해서 투표로 쫓아냈을 것 같습니다. 제3자 횡령죄를 저지르는 구청장, 행정하고 주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좌파의 50년, 100년 장기 집권을 위해서 풀뿌리 이념 교육에 돈을 쏟아붓는 구청장, 양극화 해소를 외치면서 저런 좌파 김재동이에게 미친 강연료를 준 구청장, 당연히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